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전문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네, 걱정하면 시작했는데 역시 제가 걱정하는 날은 편안한 날이네요. 저도 사실 걱정이 됐어요, 아침에. 아, 역시 뭐 시장 못 맞추기로는 뭐 짱 먹어. 업계 최강으로 시장을 못 맞추죠. 네. 아, 오늘 뭐 테이퍼링 다시 재점화되나 싶었거든요. 네. 외국인 매도가 나오길래 역시 근데 떨어지나 싶었는데. 그 중국이 앞으로는 그동안에 악재 영향을 많이 줬는데 조금 덜 줄 것 같아요. 왜 계속해서 조금 완화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네, 좀 다행입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어제 현금화를 좀 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면서 마치 우리를 버리고 아버지가 도망갔어 뭐 이런 느낌, 보트에서 혼자 타고 도망갔어 뭐 이런 느낌 하시는데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주식이 월등히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조금 마련한 것 뿐이죠. 현금이 말라요. 사막이 됐다니까. 그래서 현금을 조금 마련해서 몇 배나 현금의 몇 배 이상이 많아요. 지금 더 늘려야 돼 현금을. 네. 아직도 부족합니다 현금이. 네. 그 현금을 조금 늘려야 될 시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예, 뭐 관련 스테이퍼링이 있다도 얘기 드릴 텐데요. 오늘 일단 장중에는 시장이 좀 마이너스 갔었지만 기관이 오늘 매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7,300억이나 기관이 매수하면서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한 3,400억, 3,700억씩 매도가 나왔는데 요걸 다 받아갔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0.16% 상승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0.3%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뭐 엇갈리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죠? 오늘. 그렇죠. 예, 특히 업종 내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네. 이 게임 업종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하더라. 심하긴 합니다. 심해.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조금 이따 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아침부터 좀 많이 쏟아졌었는데요. 일단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이분은 아주 유명해졌죠. 이번에 증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었는데요. 제일 강세론자 중에 매파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이번에 이제 델타 변이로 조기 테이퍼링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8월 중순에 이제 많은 하락세를 되돌렸습니다. 이게 한몫을 하셨는데 다시 조정할 이유를 못 찾았다.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10월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8개월에 걸친 테이퍼링 이후에는 첫 금리 인상은 2022년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테이퍼링 조건이 갖춰졌다.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고 인플레이션도 강하다. 테이퍼링은 더 빨리 시작하길 원한다라고 했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 절차를 끝내서 미국 경제 과열을 막아야 된다.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아침부터 쏟아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9월 3일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 네, 신규 고용이 어떤 전망치에서는 77만 명 정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어디에서는 80만 명을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곤 하는데요. 기준점을 한 80만 명 정도로 보고 그 이상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 테이퍼링 위한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침반님의 전망은요? 저는 지난달에 얼마? 지난달에 94만 그래 95만 원이었잖아요. 네, 94만 5천. 네. 네, 이번에도 자, 한번 해보세요. 찍으라고요? 네, 몇만 명일지? 탕수육 내기 한번 합시다. 근처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시죠. 네. 저는 그래도 그 간에 테이퍼링이 아니라 델타 변이가 조금 확대됐으니까 네. 그걸 감안을 한다면 90만 명 90만 하겠습니다. 명. 저는 9월 달에 이제 저기가 끝나잖아요. 지원금이 네, 끝나잖아요. 끝나죠. 자, 끝나기 전에 하나라도 좋은 직업 가려면 빨리 서둘러야 돼. 델타하고 뭐고 일단 가야 돼. 네.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 명 해봅니다. 네. 세게 부르시는군요. 세게 불렀죠. 네. 더 할 수도 있어. 더 할 수도 있는데 몇만 명이라고요? 80 얼마? 지금 얼마? 저요? 부르죠? 90만 명이요. 90만 명? 너무 많이 부르면 내가 멀어져서 난 100만 명 넘을 거로 보는데 딱 100만 명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까운 쪽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죠. 네. 지난달하고 똑같으면 이기시는 거고 지난달보다 조금만 올라오면 제가 이기는 거죠. 95만 넘으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아싸. 탕수육 말고 다른 거 먹어도 되죠. 같은 가격으로. 괜찮습니다. 네. 우리 커피 쿠폰도 같은 가격으로 딴 거 먹어도 되더만. 그렇죠. 굳이 사실은 탕수육을 하면 내가 내기로 이긴 게 아니잖아.
돈만 본인이 내시는 거지. 아, 안 좋으세요? 탕수육? 아니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계속 이렇게 먹으면 질릴 날이 와요. 안 먹은 지 좀 됐어요. 아. 좀 됐다는 일주일 넘은 걸 정도. 가지고 3일. 네. 네,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요. 11월에 또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골드만삭스를 필두로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JP모건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한번 추가로 인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또 인상을 해서 내년 말 금리를 1.25%로 전망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근거로는 연준이 4분기에는 테이퍼링 발표를 하고 코로나의 내수 영향이 완화되고 금융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추가 금리 조정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오늘 좀 올랐어요. 어저께 금리 인상 한 후에 빠졌던 폭을 다 되돌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금융주들이 한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 같으면 아마 벌써 시중 금리에도 반응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3년물이나 뭐 10년물 모두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야지 싶은데요. 한 번 더 올리면 네. 1%니까 3년물이 지금 1.4고 10년물이 1.9 중반인데 조금 더 오른다면 11월에 금리를 올릴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긴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금리를 올리고 나면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금융적으로만 얘기하면 약간 대비는 되는 거긴 한데 근데 그 두 번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순매도 외국인의 1위 업종이 제조업이 2,000억 마이너스 그리고 전기전자가 1,8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몰려있죠. 삼성전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서비스업 1,7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마 게임주 영향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오늘 250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하이닉스는 1만 주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많진 않고요. 네, 삼성전자가 240조 원 투자 계획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이틀 만에 낸드 3위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이 2위인 일본의 키옥시아를 인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9월 중순쯤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수 금액은 한 200억 달러, 하나로 한 23조 원 정도를 넘을 것 같습니다. 두 업체가 합쳐지면 낸드 시장 점유율은 33.4%가 되면서 1위인 삼성전자가 33.5%거든요.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인수를 하려고 이제 눈독 들였다고 알려진 NXP의 인수가 안 되게 됐다라는 소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3년 안에 M&A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뭐 다른 곳을 찾을지 아니면 여기를 계속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4%, 0.5%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 얘기입니다. 어저께 NC소프트 굉장히 충격적인 주가 하락을 보여줬었죠. 네. 네, 신규 게임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고요. 제 지인뿐만 아니라 댓글로도 달아주셨는데요. 상당히 별로였다는 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점 5점 만점에 2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점도 아깝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NH증권 그 안재민 연구원님은요 코멘트를 남겨줬는데 초기 일매출이 공개되면 이런 우려는 아마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2019년 11월 27일에 리니지 2M 출시가 됐었는데 이때도 비슷한 주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같은 우려로 당일 장중에 7%까지 하락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후에 올해 2월에는 저점 대비 한 3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위메이드가 오늘 사실 NC소프트보다 더 빠졌습니다. NC소프트는 마이너스 7%였는데 네. 위메이드는 마이너스 10.7%였습니다. 어저께 모바일 버전 미르4를 170개국이 정식 출시했는데요. NC소프트와 마찬가지로 게임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5% 기록했고요. 펄어비스는 어저께 아주 거의 좋았는데. 상한가 가다시피 했고 오늘 장중에도 뭐 1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댓글 보니까 뭐 장어마다 막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예, 어저께 어떤 분이 저희 댓글로 그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펄어비스에서 어제 공개한 영상 있잖아요. 댓글이 내가 봤을 때까지는 없었는데 달렸어요? 못 보셨군요. 예, 네. 제가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퀄리티가. 감사합니다. 그런 거 보내주셨고 제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게임을 사실 안 하거든요. 별로 큰 관심이 없는데 저도 막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정도야? 예, 약간 실제 상황 같은 실제 이 거리를 영상으로 찍어놓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재밌어 보이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산업에 대해서 SK증권에서 풀 리포트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국내에서 지금까지 충전기가 설치가 용이한 충전기 설치는 이때까지 좀 설치가 용이했던 공공시설, 주차장,
공동주택 중심으로 설치가 되었는데요. 22년부터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구축 아파트, 기축 시설, 주거지 생활 거점 등으로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충전 시설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아파트는 원래 500세대 이상에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10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고요. 네.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 수의 5%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놓아야 됩니다. 현재 기준은 0.5%인데 10배로 늘리는 거죠.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는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개정된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이렇게 충전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2040년까지는 이 충전기 규모가 2억 9천만 개까지 성장을 하면서 누적으로 이걸 설치하는 데 드는 돈이 5,900억 달러 600조가 넘는 네. 돈이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이로 인해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인 EVSE, 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라고 불리는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관련 기업으로 SK에서 뽑은 탑픽은 에스트래픽과 원익 P&E를 추천을 했습니다. 원익 P&E 한다고 했어요. 네. 예, 에스트래픽 한번 소개를 잠깐 간략하게 드리면요. LCS 차저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 사업자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고요. 1328대의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고요. 원익 P&E는 2차전지 후공정 장비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제 종속기업 P&E 시스템즈를 통해서 충전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두 업체 오늘 다 8%씩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제 생각 2040년 되면 절반 이상이 전기차일걸요? 굉장히 부족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부가가치가 높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충전기 사업이요. 근데 이거를 빨리 자리 잡아가지고 주유소 같은 사업,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무슨 GS 칼텍스처럼 그거를 잘 잡으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거하고는 또 모델이 좀 달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을 보면요. 세 번째로 많이 상승했던 게 종이 목재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의료정밀, 두 번째는 증권업이 기록을 했고요. 세 번째가 종이 목재인데요. 오늘 아세아 제지가 9월 6일부터 골판지 원지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톤당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을 시키는 거고요. 40%예요? 예, 맞습니다. 어제 거래처들의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인상 40%? 이유로는 심하다. 심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았거든요. 이때까지. 아니 20%가 아니고 40%인데 이거는. 근데 결국은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상 이유로 뽑은 거는 이제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 수급 불안정, 수율 감소, 해상 운임 상승 등을 거론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세아 제재 기점으로 이제 뭐 연이어서 이런 인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까지도 많이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8월 25일에 대림 제지도 톤당 6만 원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고요. 7월에는 태림 페이퍼, 아진 PMP, 전주 PMP도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톤당 6만 원을 인상했다. 네. 잘못 알았네요. 네. 그리고 5만 원짜리 7만 원으로 올린 게 아니네요. 네. 예, 그건 아니겠지 당연히. 그런가요? 제가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ton당 5만 원에서 ton당 7만 원으로 올린 거 같거든요. 네. 네. 제가 잘못 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크죠. 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인상을 포함해서 최근 1년간 골판지 원지는 3번 인상됐고요. 인상률은 50%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이 인상을 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 10월에 대양제지 화재 이후로 택배 수요 급증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 요인도 겹쳐서 원지 가격 상승세는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양제지 화재 말씀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오래됐네요. 그리고 삼성 폴더블 폰 굉장히 인기 많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에서까지 인기가 많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에서도 이제 24일에 첫 예약 판매를 했었는데 이때 노트 20 시리즈의 한 2.7배 수준으로 예약이 몰렸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는 사전 판매 제품의 인도 일정을 8월 말에서 9월 중순으로 연기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NH증권 이기화 연구원이 코멘트를 해줬는데요. 정식 판매는 오늘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 사전 예약 판매 반응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를 확인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 홍대 본점에 직원이 얘기하는 건
건데요. 물량은 사실 과거의 신제품하고 비슷하게 확보가 됐는데 배송이 한 달이나 지연이 될 정도로 물량이 부족한 적은 처음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날도 이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좀 줄을 섰다고 하는데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처음 왔다면 배송은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관련주들이 파인테크닉스 14% 상승했고요. DKT 8%, KH바텍 3.3%, BH 2%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 먹는데 같이 먹었던 그 저희 같은 직원분이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예뻐요. 막 이러는 거야. 제 눈에는 별로 예뻐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튤립 그러면서 제가 펴봤죠. 화면을 두들겨 봤더니 상당히 단단하더군요. 상당히 단단해요. 그냥 튤립 아닌 일반 폰처럼 단단했어 느낌에. 히트할 것 같습니다. 제 내피셜로는. 1000만 대 보시나요? 네, 1000만 대 할 것 같은데 문제는 1000만 대 가려면 1년 걸려. 못 만들어. 그러니까 쇼티지 소식이 꽤나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말씀드리자면 여기 진짜 목숨 걸었다. 삼성전자 목숨 걸었다고 느끼는 게 할인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 할인 안 해도 되는데 할인폭 어마무시하게 키웠다는 건 뭐냐면 곳곳이 다 다르겠지만 할인폭 크다는 데가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충분하게 쏟아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좀 다를 거라고 봤는데 고객들 반응이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그래서 1000만 대 갈 것 같습니다. 튤립이 개수는 담당하고 폴드가 얼마나 팔리는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서요? 그렇죠. 가격도 비싸고 진입장벽도 높은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좋죠. 다트 보기 좋죠. 네, 그렇죠. 화면이 커서. 다트 보려면 맨날 했다. 그 다트 만드시는 분 그거 좀 모바일용으로 그거 못 만듭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컴퓨터 보는 것 같아. 모바일로 보는데 그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좀? 왜 딱 보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폰은 그게 없이 그냥 쫙 보이니까 압도적으로 그 부분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조치 전 국민의 70% 이상 접종하면 시행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특히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은 90% 이상 돼야 된다. 일반 성인은 80% 이상 접종을 해야 됩니다. 현재 백신 접종자의 백신 예약자까지 한번 더해보면요. 18세에서 49세 인구의 81.5% 수준입니다. 지금 예약하신 분이 다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나이대에 81%가 넘게 접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연내 이제 백신은 1억 9천만 회분이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보급에 차질만 없다면 접종률은 순조롭게 올라갈 것 같고 지금까지 백신 접종 속도를 보면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부스터샷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4분기부터는 고령층, 만성질환자, 중증, 면역 저하자를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 회식 하는 겁니까? 연말회식이요?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4인 이상 풀어주면은 할 수는 있겠죠? 아니 이거 그때까지는 지금 1억 개 들어왔다며. 네. 1억 개 들어왔으니까 연내까지 1억 9천만 개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니까 연내 다 맞는 거 아닙니까? 다 맞으면 연말 회식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점장 되고 지점장이 좀 광빨 낼 수 있는 자리가 그 회식 자리 아닙니까? 한 번도 없었어. 네, 지점장 아니고. 슬프시겠네요. 아니, 슬프지. 또, 제가 그 정도로 권위적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이어서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 제한 조치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24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제한 조치 발표를 했었죠. 뿐만 아니라 SC은행도 발표했었고, 우리은행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나은행도 오늘부터 신용대출은 연봉까지만,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5천만 원까지만 이렇게 한도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이는 신규, 대환, 재약정, 증액 등 대부분의 계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다만 기존 여신의 만기 연장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보통 1억이 보통인데 하나은행이 이렇게 5천만 원으로까지 제한을 세게 한 것은 규제 움직임의 지난주에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갑자기 몰렸다고 합니다. 네. 규제 시작되니까 이제 빨리 하루 먼저 빨리 받아야겠다. 하루 빨리라도. 그래서 지난주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 건수가 그 전주에 대비해서 한 33%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 같고요. 금융당국은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까지도 대출 규제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받았잖아요. 카카오뱅크 그거 테스트한다고. 음. 카카오뱅크 테스트 해본다고 대출 받았잖아. 그거 나 1년으로 해놨는데 안 갚고 그냥 있어야 되겠다. 상금리니까. 네. 꿀이네. 아, 네.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1년 걸었다니까. 고정금리가 아닐 거잖아요. 변동인데 변동 주기를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길게 뽑았지. 내가 또 금융인이니까 알잖아. 최대한 길게.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하고. 네,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네. 멋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시장이. 네. 그래도 이번 주에 반등이 있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굉장히 험악했잖아요. 죽는다 했지. 네, 일주일 전이 생생합니다. 이제 금요일인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했었는데 몸빵 하시라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 몸빵 해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월요일부터 상승장이 시작이 되면서 너나 몸빵해라. 뭐 또 지랄을 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행이네요. 일단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정된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이클이 작은 사이클일 거라는 거죠. 이번 사이클은. 그래서 뭐 시계열을 좀 길게 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지수가 지금보다 내년 한 상반기쯤에는 지금보다 지수가 더 높을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말은 아주 해피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